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30년 돈의 세계지도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경제 경영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출판사는 알파미디어, 저자는 짐 로저스, 옮긴 이는 오시연님입니다. 이 책은 투자의 기제가 알려주는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 돈의 흐름 읽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세계 3대 투자자인 저자가 예측하는 저무는 나라, 성장하는 나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최악의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 10년간 4,200%의 경이로운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의 기제의 짐 로저스가 전하는 위기를 기회로 읽는 글로벌 투자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세계를 뒤흔들었던 경제 위기를 정확히 예견해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모두 호황에 취해 낙관적 절망을 할 때 투기의 분석력으로 위기를 한 발 앞서 감지함으로써 시장이 한창 바닥을 칠 때도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저자는 10년 넘게 지속된 글로벌 호황이 끝나가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분쟁 등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이 책에서 당황할 필요 없이 역사를 통해 배우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키우며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세상의 흐름을 통해 세계의 정세를 배울 수 있었어요. 이 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가 예측하는 저무는 나라, 성장하는 나라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세계 인플레이션, 미중 갈등, 일본 침몰, 전대미문의 대조류를 놓치지 마라. 브릭스는 탁상 공론이다. 다음은 이 나라, 인도는 세계 2위가 될 수 없다. 패권국인 미국은 채무초과로 몰락한다. 세상의 흐름 안에 돈의 흐름이 있다. 세계의 정세를 알아야 비즈니스 세계의 승자가 된다.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의 돈이 되는 세계 정세 읽기.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글로벌적 해안이 꼭 필요하다. 섬. 지금은 인류 역사상 전례없는 혼란의 시대다. 세계 질서를 근본부터 뒤집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이 지난 지금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장악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침공해 희생자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며 전 세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뀌는 대전환기에 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혼란은 앞으로 전 세계, 돈, 자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다. 이는 역사상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다. 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국사를 전공했다. 당시 역사를 배우면서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대부분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까지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거품 경제다. 17세기 네덜란드는 튤립 구근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튤립 파동을 겪었지만 어느 순간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거품이 터졌다. 1920년대 미국은 대란 생산과 소비로 경제 방향의 호황기를 누렸다. 그러나 1929년 10월 24일 이른바 검은 목요일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주가는 대폭락하고
세계공황이 닥쳤다. 일본도 1980년대 후부터 1990년대 초까지 주식과 부동산이 급등하는 거품 경제기를 보냈다. 거품이 꺼져버린 후 일본의 장기 침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 알 것이다. 그 이후에도 IT 거품, 가상화폐 거품 등 형태만 바뀌었을 뿐 거품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광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과거의 거품을 아는 사람조차 그때와는 다르다, 국가가 다르다는 식으로 주장하다가 결국은 같은 전철을 밟는다. 전쟁도 거품 경제도,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역사 전반에 걸쳐 비슷한 문제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따라서 역사를 통해 배우고 역사의 흐름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역사를 통한 배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돈이 흘러가는 추세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키워야만 한다. 특히 돈이 어떻게 움직일지 상상하는 힘이 필수다. 예를 들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여러 언론사에 곧 붕괴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조언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 밖에도 중국의 약진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내 예상은 전부 적중했다. 나의 예측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역사를 통해 미래의 동향을 예측했을 뿐이다. 지금 보는 상황이 과거 역사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며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서 미래의 돈이 세계 지도를 읽어내는 관점에서 향후 10년간 저무는 나라와 성장하는 나라를 예측했다. 이 책이 출간된 후에도 세계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는 새로운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 없다. 역사를 통해 배우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키우며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혼란의 시대를 헤쳐갈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길 바란다. 독자 여러분에게 행운이 있길 바란다. 2024년 1월 짐 로저스. 2장.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향후 10년간 성장하는 나라. 중국. 다음 패권국의 자리에 오르는 날. 국력의 배후에 있는 풍부한 천연자원. 지금 차세대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바로 중국이다.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2030년까지 지배적이고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미국이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거나 쇠퇴할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시아에서 대두되는 국가 중 패권국이 될 요건을 갖춘 나라는 중국뿐이다. 중국의 인구는 14억 1218만 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세계 2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GDP는 약 17조 9,600억 달러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또한 중국에는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다. 지금까지 매장이 확인된 광물만 171종류나 된다. 석탄, 철, 구리, 알루미늄, 안티모, 몰리브덴, 망간, 주석, 납, 아연, 수은 등 주요 광물에 대해 세계 정상급의 매장량을 자랑하며 그 중에서도 석탄의 매장량은 1387억 톤, 철광석은 463억 5천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석유, 천연가스, 오일 셰일 등의 화석연료 매장량이 풍부하고 히토류 매장량은 다른 국가의 총량을 웃돈다고 한다. 중국의 힘뒤에는 시베리아에 있는 대량의 천연 자원도 있다. 중국에 유리한 것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조건이다. 러시아의 주요 천연 자원은 철광석을 제외하며 국토의 동부와 북부에 편제되어 있다. 즉 천연 자원의 공급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베리아는 러시아 석탄 확인 매장량의 무려 90%를 차지할 정도로 석탄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산림 자원이 풍부해 중국 임업기업에 목재를 공급한다. 2018년 한 중국 기업이 시베리아 서부 톰스크에 침입 수리 및 타이거를 50년간 1억 달러 남짓에 임대했다고 알려졌다. 시베리아는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도 풍부하다. 튜멘주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러시아 전체 석유의 70%를 생산하지만 석유 생산량은 감소 추세이며 매장량도 전 세계 매장량의 6%에 불과하다. 반면 천연가스 자원은 전 세계 천연가스의 매장량의 32%를 보유할 만큼 풍부하다. 2014년 중국과 러시아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했고 2019년에 일부 구간이 개통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동시베리아에서 러시아 동부 최대의 가스전인 코빅타 가스전의 조업이 개시되어 중국으로 향하는 3,000km의 파이프라인이 전면 개통되었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은 시베리아의 힘이라 불리는 일대 프로젝트이며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가스를 보내는 시베리아 힘 2 건설 계획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중국을 기다리는 장벽. 물론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면 여러 장벽이 예상된다. 미국은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내전, 심각한 불안, 수많은 기업 파산, 폭동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 이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을 봐도 빈곤과 불평등 사회, 공해 문제 등을 갖고 있었다. 영국의 위대한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크리스마스 캐럴,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작품에는 19세기 영국의 심각한 사회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모두 장벽을 뛰어넘어 패권국이 되었다. 중국은 지금 큰 문제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몇몇 대기업이 무너지고 불황이 닥치며 더 큰 파산과 공황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패권국이 되기에 가장 근접한 국가이며 충분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오쩌둥이 지도자였을 무렵의 중국은 매우 폐쇄적인 국가였고 경제 정책도 그랬다. 덩샤오핑이 정상에 오르자 1978년 개혁 개방 정책을 강조하며 경제 정책을 전환했다. 중국은 1979년 광동성의 선전, 주아이, 산터우, 샤먼 4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합작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경제 발전을 견인했다. 덩샤오핑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창문을 열며 신선한 공기와 함께 파리도 들어온다. 요컨대 그는 경제 개방에 약간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테크놀로지 기업 같은 신생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본보기를 보이기도 했다. 만일 그들이 마오쩌둥 시대로 역행한다면 중국과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중국은 크게 폐쇄적이진 않다. 국경과 경제는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 이 상태라면 농업, 관광, 여행,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중국에서 매년 배출되는 엔지니어 수는 미국의 10배가 넘는다. 물론 엔지니어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혁신을 일으킬 힘은 세진다고 생각한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이 폐쇄 정책을 택할 것인가 여부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개방과 폐쇄를 반복해왔다. 내년에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현 지도자인 시진핑은 실질적으로 중심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자신의 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할 자신감과 힘을 갖추고 있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가 중국의 역사와 경제 발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3장. 세계적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향후 10년 이내에 저무는 나라.
한국 38선이 열릴 것인가? 한반도의 잠재력. 유엔 인구기금의 2023 세계 인구 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5,180만 명으로 당장 초강대국이 될 만한 인구나 자산을 가진 것은 아니다. 물론 과거 영국처럼 적은 인구로 패권국이 된 경우도 있지만 영국은 해군을 무기로 세계의 식민지를 두고 그로부터 얻은 부를 축적했다. 요컨대 막대한 자산을 배경으로 세계를 지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이 초강대국이 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8선이 열리고 남북의 국경이 열리면 강대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경 개방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고 금융 부분에 국제 경쟁력도 있다. 한편 북한에는 높은 교육 수준에 저렴한 노동력이 되는 인재가 존재한다. 아프리카를 살펴보면 자산이 풍부하고 부채가 적으며 젊고 교육도 잘 받은 노동 인구가 늘어나 경제 발전의 궤도에 오른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나라를 본받으며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흥미로운 투자처가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나는 북한을 2007년과 2013년 2번 방문한 적이 있다. 평소에는 단체 여행을 하지 않지만 자유여행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어에 참가했다. 어디를 가든 가이드가 따라오고 행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지만 북한의 상황을 직접 살필 수 있었다. 2013년의 북한은 2007년과는 확연히 달랐다. 잠재력이 꽃피울지는 지도자인 김정은 리더십에 달려있다. 그는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해 국제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해외에서 견문을 넓히면서 북한 밖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했다. 스위스 유학 시절에 국제 감각을 익혔을지도 모른다. 북한 사람들도 많든 적든 외부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 김정은이 국민을 계속 속이기는 불가능하다. 김정은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국가가 성장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국제 감각을 지닌 그가 과거 덩샤오핑이 중국에서 했던 개혁 개방을 북한에서 재현할 야망을 갖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원래 김정은에게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압도적인 권력이 있다. 좋든 나쁘든 그는 북한을 크게 바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개방을 지향하며 북한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관광지로서 충분한 성장 잠재력. 나는 머지않은 미래에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외국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내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다. 풍부한 자금을 가진 한국 대기업들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비즈니스 노하우를 가르친다면 한반도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결혼을 원하는 젊은 여성이 적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도 많다고 들었다. 그러나 북한과의 통일이 이뤄지면 그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는 관광지로서도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다. 그동안 한국 관광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것은 북한과의 전쟁 위험 때문이다. 1950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은 1953년에 휴전에 이르렀는데 이때 북위 38도 선이 군사 분계선으로 지정되면서 남북이 결정적으로 분단되었다. 남북한은 지금도 휴전 중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중이며 2차 한국전쟁의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세계에서는 남한과 북한 간에 군사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을 향해 행동하고 비무장지대가 개방되면 북한 사람들도 한국 관광지를 찾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는 남한과 북한보다 일본이 관광지로서 더 매력적이다. 다만 남북이 통일된 후에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한반도를 찾을 것이다. 그곳에는 관광 명소와 맛있는 음식도 있으므로 머지않아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전 세계로 퍼져 많은 이가 여행을 즐길 것이다. 또는 전 세계 스키어들이 양국의 스키장에 모여 관광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실현된다면 우리는 독일이 통일했을 때와 같은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은 세상의 흐름과 세계의 정세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의 시작을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와 함께 하신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